네, 그리고 교재는 347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59의 기출문제에 이론 문제 10개 풀어봤습니다. 이론 문제는 이와 같이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한 문제당 3점 해서 이론이 30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수행 문제는 이와 같이 실무수행 평가로 시작이 되고요. 회사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빙그레 식품은 건강식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회계기간은 제5기다 라는 식으로 오늘 시험 보는 회사는 빙그레 식품이고 건강식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요 정도 알고 문제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실무수행 시 유의사항 1번부터 6번은 우리가 유형상사를 연습할 때 이 유의사항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자, 실무수행 기초정보관리 이해 문제입니다. 회계 관련 기초정보는 입력되어 있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과제를 수행하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자, 1번 회사 등록 수정 문제를 냈습니다. 자, 자료 설명과 수행과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주식회사 빙그레 식품은 회사 등록 메뉴에 국세 환급금 계좌를 신규 등록하기로 하였다. 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을 수행하시오. 네, 회사 등록 메뉴에서 국세 환급금 계좌를 등록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전체 메뉴에 있는 그 기초정보 관리 박스에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 두 번째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시고 자, 18번에 보시면 국세 환급금 계좌 있죠? 네, 국세 환급금 계좌. 자, 물음표 단추 눌러서 은행을 먼저 지정합니다. 빙그레. 네, 빙그레 검색하시고요. 아니다. 빙그레가 아니고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 하나은행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점은 서대문 써주시고 그 다음에 계좌번호는 똑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엔터. 네. 그래서 국세 환급금 계좌 18번에 있는 거 이대로 입력해 주시면 해결됐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수정이라는 자료를 주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자료 설명과 평가 수행과제를 읽어봅니다.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으며 재무제표를 검토 결과 입력 오류를 발견하였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시오 이랬어요. 자, 그러면은 전체 메뉴 클릭하시고 전기분 재무상태표라는 메뉴가 여기 중간쯤에 있죠. 기초정보관리에. 거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차액이라고 하는 부분 항목이 있는데 차액이 이렇게 4천만 원 차이가 나 있죠. 이게 제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쭉 하나 계정 과목 한 개 한 개를 맞추는 방법이 있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묶음별로 맞춰보는 방법도 있어요. 자, 유동자산 한번 체크해 볼게요. 704-476-800. 네, 유동자산은 다 맞았습니다. 비유동자산 한번 체크해 보면요. 네, 여기서 1000만 원 틀리네요. 비유동자산은 그러면 여기에서 계정과목 코드 순으로 나와 있는데 비유동이라는 것은 여기 유형자산, 여기서 장기대여금 여기서부터네요. 장기대여금. 상품 밑에 장기대여금부터 한번 맞춰보시죠. 토지가 아예 누락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럼 밑에 빈 줄에다가 코드란에 놓고 토지를 검색합니다. 네, 그러면 201번 1000만원 엔터 치고 1000만원 입력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비유동자산 맞았죠? 아까 비유동자산에서 1000만 원 차이 났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맞춰볼까요? 여기 9천만 원이네요. 근데 책에는 얼마예요? 예, 부채 총계가 1억 4천이죠. 예.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지금 부채에서 틀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채는 어디서부터죠? 외상매입금부터죠. 외상매입금부터 한번 맞춰봅시다. 장기차입금이 아예 빠졌네요. 장기차입금 그죠? 자 밑에 빈 줄에다가 코드리에다 놓고 장기하고 엔터 친 다음에 장기차입금 293번 확인. 네 엔터 치고 대변에다가 입력합니다. 5천만 원이죠. 50 플러스 엔터. 자 이렇게 입력했더니 밑에 차액이 0 나왔죠. 네 그럼 다 고쳐진 거예요. 다음은 실무 수행 문제, 거래자료 입력 문제로 넘어가야죠. 거래자료 입력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왼쪽에 현금 영수증 증빙이 있고요. 자료 설명과 수행 과제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1998cc의 주차를 위하여 은평 주차장에 1개월분 주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취한 현금 영수증이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수행과제입니다. 단 차량 유지비로 처리할 것 이랬습니다. 영업부 차니까 800번대 차량 유지비로 출금전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현금 영수증에 거래 날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1월 7일로 일반 전표를 입력합시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일반 전표에서 1월 7일을 입력하시고 구분에서는 1번 하면 출금이고요. 차량으로 검색해서 822번 차량 유지비로 해야 되죠. 거래처 적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금액은 11만원입니다. 차변의 차량 유지비, 대변의 현금. 자 여기서 한번 이것 좀 보고 갈게요. 현금 영수증에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10,000원이 우리가 주차비로 지출된 게 있는데 왜 이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고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 터인데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이유는 뭐냐?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와 관련된 비용이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서는 안 되고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서 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11만 원을 차량 유지비로 모두 비용 처리하는 거죠. 자 다음 장의 2번 문제는 어음 관련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2월 11일 주식회사 장수식품에서 상품 매출 대금으로 수취한 전자어음을 만기일 이전에 하나은행 서대문 지점에서 할인했네요. 할인료 19만 원을 제외한 잔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자 수행과제 보시겠습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매각거래로 처리할 것 이랬어요.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매각거래로 처리하라. 우리가 어음 할인거래는 매각거래가 맞습니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시오. 네.
이런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 할인료는 우리가 뭘로 처리하죠?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죠. 할인료 19만 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어음은 요 1,100만 원짜리 받으러 오면 대변에 가야죠. 대변에. 받으러 오면 대변. 그리고 차변에 하나 오는 것은 또 보통예금이 차변에 와야죠. 1,100만 원에서 19만 원을 뺀 1,081만 원은 차변에 보통예금이 되는 거죠. 자, 어음 할인 거래 우리 처음 하는 거 아니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4월 10일로 바꿔주시고 일반 전표 4월 10일입니다. 자, 대변에 110번 받으러음. 받으러음은 거래처 코드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장수식품에서 받은 거죠. 거래처가 장수식품이 됩니다. 적용은 그냥 지나가시고 금액은 11 플러스죠. 자, 3번 차변입니다. 차변의 매출채권 처분 손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936이죠. 자, 거래처와 적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9만 원 비용 발생했고요. 또 차변에 이제 자산 증가 103번 보통예금의 자산을 증가시킵니다.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코드를 꼭 넣어야 되죠. 하나은행 보통 98005 적용은 생략합니다. 네, 차변 금액 입력하십니다. 10810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수행과제 2번이 있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옴 현황에 반영하라 하는 거. 자, 받으러옴 줄 클릭하시고 F3을 눌러야죠. 그러면 밑에 받으러옴 관리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음 상태를 2번 할인으로 하시고요. 어음 번호를 더블 클릭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음을 선택 단추 눌러줍니다. 그리고 엔터 하면은 커서가 이 할인 기관으로 내려오죠. 네, 할인 기관을 또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은행에서 했으니까요. 하나은행 검색합니다. 하나은행 보통. 네, 그리고 엔터 하면은 지점으로 넘어갔고요. 서대문 지점 맞죠? 그대로 두시고 엔터 하면은 할인율로 가는데 할인율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은 커서가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적용 내용은 이렇게 받으러음에 적용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전표 입력 문제가 어음 할인 문제가 나왔어요. 잘 되고 있죠?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드 이용대금 명세가 자료 1번에 있고요. 자료 2번은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찾으신 금액이 나간 거죠. 내용을 보면 알겠죠. 이 하나카드 이용대금이 자동이체가 3월 9일 날 일어난 거네요. 자료 설명을 읽어봐요. 2월분 하나카드 이용대금이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계죠. 이거 카드 이용대금은 미지급금이잖아요. 미지급금. 그리고 이건 보통예금이고요. 보통예금에서 빠져나갔으니까 보통예금 대변, 미지급금은 부채감소니까 차변.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하나카드로 거래처 코드란에 꼭 넣어야 되고요. 자, 거래 날짜는 은행에 거래 일자인 3월 9일자로 입력하는 겁니다. 일반 전표에 3월 9일로 날짜 바꾸시고 3번 차변의 미지급금 부채감소. 미지급금의 거래처에는 하나카드. 적요 생략하시고 1335 플러스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의 거래처에는 신한 은행 보통. 적요 생략하시고 1335 플러스 네, 차변의 하나카드 거래처 코드, 미지급금의 거래처 코드 하나카드고요. 대변의 보통예금의 거래처 코드에는 신한은행 코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 4번은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인데 자동차 보험 증권이 있고요. 보통 예금에서 돈이 또 나갔습니다. 120만원. 찾으신 금액이라는 것은 보통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죠. 자료 설명. 4월 1일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보험을 계약하고 농협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어요. 보험료를 비용 처리한다는 것은 보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영업부 보험료니까 800번대 보험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예금의 거래일인 4월 1일 날짜죠. 자료 설명에도 4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전표 날짜를 4월 1일로 수정하시고 3번 차변에 보험료 800번대 821이네요. 거래처 적요 모두 생략하시고 120만원.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코드로 넣어야 되죠. 농협 보통. 농협은행 보통. 적요 생략하시고 120만원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 문제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괄호 속에 비용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자산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죠.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할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개정 과목이 뭐예요?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선급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문제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선급 비용 개정 과목 잊지 마시고 하시고 지금처럼 비용으로 처리하라 또는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보험료 비용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 문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유무형 자산의 구입. 취득세를 부담해야 되는 자산을 구입한 모양이에요. 여기서 취득세 영수증을 보시고 취득세 합계 368만원 확인하시고요. 보통예금에서 368만원 찾았죠. 자료 설명을 봅니다. 본사 신규 창고를 건설하기 위해 구입한 토지의 취득세를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토지의 취득세니까 자산으로 잡아야죠. 토지. 취득세는 비용이 아니고 자산입니다. 토지의 취득원가로 봐야 돼요. 대변은 보통예금이죠. 네, 대변의 보통예금, 기업은행, 자산 감소. 자, 거래 날짜가 5월 4일이죠. 5월 4일. 3번 차변의 토지. 자산으로 해야 돼요. 거래처와 조교 모두 생략하시고요. 3680 플러스 대변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기업은행 코드 검색하시고 보통예금의 거래처 코드는 98007이어야 됩니다. 조교 다 생략하시고 대변에 368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다. 자,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을까요? 59회의 부가가치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과제를 수행하시오. 이랬습니다. 과세 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거래 명세서가 있습니다.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했다. 상품 판매 대금은 전액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이죠.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 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첫 번째 문제가 항상 이 문제가 나와요. 거래 명세표를 보고 거래 자료를 입력한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것까지 지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7월 14일 홍삼즙이라는 상품을 판매한 거래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로 갑니다.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7월 14일로 입력합니다. 자, 유형은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이 유형이 다 11번이죠. 품명의 홍삼 즙 수량 20 단가 225 플러스 거래처는 공급 받는 자가 거래처죠. 서울식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우리가 여기서 할 때는 비워둬야 되죠. 전자세금란을 발급하고 나면 여기 전자세금란에 전자발급이라고 뜨게 되죠. 분계는 대금을 전액 말일에 받기로 한 거래예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해야 되니까 2번이죠. 2번이 외상분계죠. 자, 차변의 외상 매출금 495만원, 대변의 부가세 수금이 45만원, 대변의 상품 매출이 450만원 이렇습니다. 네, 완벽하게 맞았죠. 분계가 이대로 둬도 되죠.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요 메뉴로 가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에 가서 우리가 날짜를 7월 14일로 기간을 입력해요. (7월 14일까지) 밑에서는 엔터 칩니다. 조회가 되실 거고요. 체크박스 체크한 다음에 위에서 전자발행 확인 눌러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창이 나오면 밑에서 발행
안내가 나오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는 메뉴로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로그인 단추 눌러주시고 로그인해서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 조회 그리고 발행을 누르시고요. 또 확인 눌러주고 한 번 더 확인 닫고 이거 닫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아까 비워두었던 전자세금란에 전자 발행이라는 단어가 입력이 됩니다. 네, 부가가치세 1번은 이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까지 지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 2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매입이네요. 그런데 증빙이 계산서입니다. 계산서 매입은 유형이 53이다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면세 매입이라고 하는 유형이죠.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매출거래처인 주식회사 해원푸드의 사업장 이전 기념 행사에 보낼 수산물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계산서이며 대금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우리 회사는 지금 빙그레식품, 건강식품 도소매업인데 북어포를 왜 샀어요? 네, 거래처에 사업장 이전 기념행사에 보내주려고 샀어요. 자, 그러면은 9월 14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계산서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9월 14일로 바꾸고 유형은 53번 면세 매입 유형을 입력하고 품명에는 북어포 공급가액에는 20만원 엔터. 거래처는 공급자가 거래처죠. 태양수산 코드 걸어주고 전자가 아니죠. 계산서가 종이계산서예요. 전자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세금란은 그냥 지나갑니다. 분계는 여기서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 하더라도 외상 분계를 하게 되면 외상 매입금 분계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원재료 같으면은 외상 매입금이 돼야 되겠죠. 상품 같으면은. 그러나 이거는 북어포를 외상 매입금으로 매입 채무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혼합으로 분계해야 됩니다. 3번 혼합으로 하시고 차별의 상품을 접대비로 바꿔야죠. 813번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 자,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은 미지급금이죠. 253번 미지급금 20만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태양수산이 맞습니다.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됐을 거예요. 네, 이렇게 순탄하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매출거래입니다. 자료 설명. 당사의 사무실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발급한 전자계산서 세금계산서이며 당월 임대료는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했어요.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은 생략하고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금 건물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자, 요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발급한 거는 유형을 11번 과세 매출 유형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자, 9월 30일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합시다.
날짜가 9월 30일이고요. 세금기산서 발급했다라고 하면은 11번입니다. 유형을 11번으로 하시고 품명은 9월 임대료. 공급가액은 150만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마음 서적. 전자세금계산서란에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이라고 수행과제의 지시가 있었죠. 예, 전자세금계산서 1번 전자입력. 자, 분계는 이 임대료를 오늘 받은 것이 아니고 다음 달에 받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 혼합. 이것도 외상분계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우리가 임대료가 우리 매출액이 아니고 아까 설명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월 임대료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랬어요. 영업의 수익입니다. 당월 임대료 가로 열고 영업의 수익. 왜 영업의 수익이냐? 우리는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사무실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다 이거예요. 일시적으로. 사무실이 비어 있으니까 그냥 임대해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임대 사업자로서 임대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업의 수익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외상 매출금 이런 분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혼합으로 하시고, 자, 부가세 수금은 그대로 두시고 상품 매출을 임대료로 바꿔요. 영업의 수익 임대료는 900번대 코드를 말하는 거예요. 904번의 임대료. 네, 바꾸고 내려와서 세 번째 줄 차변에 미수금 잡는 거죠. 다음 달에 받아야 되니까 미수금 120번 금액은 165만원. 탭키 누르셔가지고 미수금의 거래처가 마음서적으로 잘 나타나는지 확인하시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하는 거죠.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매입거래입니다. 신용카드 과세, 부가세가 있는 매입 신용카드 57번 카드과세 매입 유형 우리 배웠죠.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영업부 직원의 회식 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수령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우리가 영업부 직원들 회식을 했으면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자, 57 카드 과세 매입으로 해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입 매출전표 날짜는요. 거기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있는 날짜 거래 일시 11월 1일이네요. 자, 11월 1일로 입력합니다. 11월 1일로 입력합니다. 유형은 57번 유형입니다. 신용카드사 물음표 단추 눌러가지고 신용카드가 하나카드죠. 세 번째 있는 카드 하나카드 확인. 예, 품명에는 회식비라고 해야 되겠네요. 공급가액에는 합계금액을 입력하죠. 현금 영수증도 그렇고 신용카드도 그렇고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할 때는 공급가액에다가 공급가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합계금액 231 플러스 그래야 공급가액이 거기 들어갑니다. 거래처는 거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맨 위에 가맹점이 거래처예요. 만나 식당에서 받은 거죠. 00109.
전자세금계산서 아니니까 방향키로 지나가면 되고요. 카드로 매입한 것은 분계를 카드 분계 한번 해보세요. 4번 카드 분계하면은 대변의 미지급금 23만 1,000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공제받아야 되니까 2만 1,000원. 자, 세 번째 줄에 상품을 이대로 두면 안 되죠. 복리후생비 800번대 코드로 써야 됩니다. 영업부 직원들 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매관리비로 처리해야 되죠. 811 복리후생비 확인.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다음은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매입거래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의 경우에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은 51번 과세매입이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것이라면 54번 불공매입으로 유형을 선택하는 거고요. 설명을 봅니다. 총무부 사무실에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건이에요. 그래서 51번 유형이 됩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산으로 처리하고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하며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한다. 네.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공기청정기는 비품으로 처리해야 맞는 거죠. 네, 비품. 자, 12월 1일로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 수정하시고 12월 1일로 매입 매출 전표 날짜 수정하고 유형은 세금 계산서 매입이니까 51번 매입세 공제가 되니까 51번 공제 안 되는 세금 계산서는 54번. 자, 품명의 공기청정기. 만약에 말이죠. 공기청정기를 시청에 기부할 목적으로 샀다 그러면 공제 못 받아요. 네, 그때는 54번 불공.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서 지금은 총무부 사무실에 사용할 공기청정기. 사업과 아주 관련성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수량 1개. 단가가 60만원. 거래처는 스타전자.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받았죠. 1번 전자입력. 분계는 공기청정기를 전부 현금으로 샀어요. 1번 현금 분계하겠습니다. 그러면 출금전표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출금 상품이 아니라 비품. 두 번째 줄의 코드는 상품을 비품으로 고쳐줍니다. 212번으로. 네. 이번 대변의 현금이 66만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6만원에 비품이 60만원. 고정자산 등록 생략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다음에 이제 6번은 부가가치세 마지막 문제가 6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보통예금 거래 내역에 서대문 세무서 돈을 찾아서 서대문 세무서에 입금했다는 거죠.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한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6월 30일 일반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거래처 코드도 입력할 것 이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6월 30일에 분계할 때 미지급 세금으로 부채로 처리했다는 것을 안다면 조회할 이유가 없겠죠. 6월 30일 일반전표를 참고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참고 안 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 우리가 6월 30일 날 부가세 납부할 것을 미지급 세금으로 부채로 인식해 놓거든요. 그러면 납부했으니까 이제 이거 차변. 거래처는 서대문 세무서.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그냥 입력하면 되죠. 세금을 납부한 날은 이날이니까 7월 25일 일반전표에다가 이건 입력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거래는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죠. 일반전표에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부가세 6월 30일 날 납부할 부가세 1246만 1,000원을 무슨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는지를 나는 모른다. 그러면 조회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조회해 볼까요? 일반전표 가셔가지고 6월 30일을 입력해 봐요. 그러면 보다시피 서대문 세무서 미지급세금 잡혀 있죠, 대변에. 오늘은 이게 차변에 오고 보통예금이 대변에 가서 자산 감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합니다. 자, 며칠 날로 입력하느냐? 바로 이날이죠. 7월 25일. 자, 일반 전표 날짜를 7월 25일로 고치세요. 차변에 3번 차변에 미지급세금 부채감소 차변이죠. 미지급세금 261입니다. 거래처는 서대문 세무서 서대엔터. 적요 생략하시고 금액은 12461 플러스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의 코드는 신한은행 코드. 적요 생략하시고요. 12461 플러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변의 미지급세금 거래처 서대문 세무서, 대변의 보통예금 거래처 신한은행.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결산 문제가 이제 마지막 문제죠. 수행과제의 마지막.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그랬어요. 자, 결산 자료. 기말 미사용 소모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소모품 구입할 때 자산으로 잡았다고 하니 지금 합계전액사항표에 12월 말일로 조회해 보면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얼마큼 잡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재고조사를 했더니 99만 원이 미사용이에요. 자, 그러면 사용한 걸 비용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소모품의 잔액에서 재고조사한 미사용 금액을 빼주면, 이걸 차감해주면 사용한 금액이 나오죠. 그것을 비용 처리하는 분계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자산이 얼마 잡혀 있는지 합계잔액사항표를 조회해 봅니다. 합계잔액사항표. 날짜는 12월 31일로 조회해야죠. 재고자산 중에 소모품이 있겠죠. 네, 600만 원이 여기 잔액이 있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600에서 99만 원을 뺀 것을 비용 처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여기가 이제 잔액이 99만 원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를 비용 처리해야 되느냐? 계산기를 잡고 600만 원 마이너스 990 000 99만 원을 빼주면 501만 원을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갑니다.
결산 수동분계는 12월 31일로 하죠. 일반 전표 12월 31일 하셔가지고 차변의 소모품비 비용 처리한다는 건 소모품 비 처리한다는 거죠. 830번 써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도소매업을 하는 기업이니까 800번대 소모품비를 써야 돼요. 자, 거래처 적용은 모두 생략하도록 하고요. 예, 아까 얼마를 비용 처리하려고 했느냐? 5010000이죠. 대변의 소모품 자산 감소시켜야죠. 사용했으니 172번 소모품 자산 감소 5010000 이렇게 전표를 입력하면은 합계전액시산표에 가서 조회를 누르면 소모품은 이제 99만 원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면 501만 원이 어디로 갔느냐? 판매관리비의 소모품비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합계전액시산표 가셔가지고 조회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 일일이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확인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99만 원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판매관리비의 소모품 B에 가면은 501만 원이 차변에 와 있죠. 비용이. 저 위에 있는 자산에서 빼가지고 일로 온 거예요. 소모품비로. 자, 소모품 정리분계였습니다. 다음 2번 기말상품 재고액. 이거는 자동결산이죠. 그 다음에 3번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 2개 날짜 입력하는 거.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11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 작성하시오. 단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조회 작성 시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기 나오면 아니오를 해야 된다는 거하고 아니오. 그리고 전표 추가를 눌러서 손익 대체 분계를 한다. 요거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자동 결산할 차례죠. 2번에 있는 기말 상품 재고액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누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여기 있죠. 클릭하시고 기간은 1월부터 결산 일자를 12월까지. 경비 선택 팝업 창이 나왔으면 상품 매출원가는 그냥 확인 누르면 돼요. 그냥 확인 누르면 이런 양식이 나타. 지금 우리가 상품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야 될 금액을 여기다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원가가 바뀝니다. 이게. 자, 기말상품 재고액에다가 2,600만 원 입력하세요. 2,600만 원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전표 추가를 눌러요. 위에서 전표 추가 누른 다음에 예단추 누르죠.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행과제 2번을 할 차례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수행과제 1번 이거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할 차례예요. 2번이 이제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메뉴 나가셔서 손익계산서를 클릭한 다음에 12월 입력합니다. 작성됐어요. 자, 전체 메뉴 가가지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로 그 다음 작성합니다.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물어볼 때 아니요 해야 되죠. 네, 다시 작성됐고요. 저 위에 있는 처분 예정일을 입력합니다.
2025-0223. 그 다음 처분 확정일 2024-0223 이렇게 두 개의 날짜를 입력한 뒤에 저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또 누릅니다. 손익 대체 분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일반 전표에 5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 작성해요. 재무상태표 들어가 가지고 12월 엔터 치면은 이때 에러가 안 나면 됩니다. 에러 없이 재무상태표가 완성이 되면 결산에 오류가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는 이제 평가 문제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남아 있어요. 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답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